차장님. 네. 허위 사실이 공공연히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죠. 네. 그래서 허위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고소고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민주주의의 근간은 언론은 풀어놓고 허위라든가 이런 사실들은 막아냄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와서 체제가 안정되도록 하는 게 경찰 치안의 일의 하나이죠. 네. 경찰은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 문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사실이 이제 내란과 관련되어서 허위 사실이 공공연히 유포가 되고 있어요. 한번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7일에 권성동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 짝퉁 영장 들고 집행지휘. 영장이 짝퉁입니까? 영장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재론이 여지없는 적법한 영장입니다. 적법한 영장이죠. 이건 네. 분명한 가짜뉴스죠. 아무리 한 당의 원내대표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치적 공세가 필요하더라도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앞서 영장은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영장이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허위 사실인 거죠.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적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1월 3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수처장 윤영장 발부 판사 법 위반해서 탄핵해야. 영장 발부한 판사가 법을 위반했습니까? 저는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발부했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짜 뉴스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혼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사실은 경찰이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아서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제보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앞서 우리 배준영 의원님께서 민주파출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입틀막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허위 정보나 허위 뉴스를 가짜 뉴스로 살포하는 행위를 막는 게 당연한 거죠. 입틀막이라고 하면 정당한 나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야죠. 그것을 입틀막이라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들었다면 지금의 탄핵 국면에 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입틀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정당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당에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 건이 조사가 2만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 내란선동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계엄은 부정선거 단절을 위한 합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중 좌파 빨갱이 세력 척출을 위한 결단이었다. 내란은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런 가짜뉴스를 하고 있고 이것을 카톡방으로 나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되어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허위 사실 고소 고발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아직 현재 그런 건 없고요. 현재 그러한 내용 전체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요. 네, 업무방해 상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선동에 대해서 경찰의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혀주십시오. 저희들은 뭐 지금도 뭐 말씀드렸듯이 뭐 수사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에 관련되어서 경찰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국수본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죠. 저희들은 수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사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치안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한남동 그 상황이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공권력이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왜냐 한남동 그 관저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저는 지금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거기는 뭐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주변을 제가 집회 시위 관련해서 전 한남동 관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 다른 관점에서 무법 상황인 거죠. 범죄자 윤석열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 일당들을 데리고 국가공권정에 맞서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죠? 뭐 국수본에서 철저하게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에서 체포영장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치안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를 치안 불안으로 떨게 만들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그 경호처 안에까지 저희들이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 수가 없죠. 네. 거기 피의자, 범죄자 윤석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죠. 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일부의 경호처 직원, 전 직원들이죠. 지금은 윤석열의 사람들이 범죄자를 은닉하고 있고 그리고 도피하고 있다는 혐의를 분명히 둘 수 있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호처 안의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수본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다각적으로 놓고 철저하게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뭐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